화려한 비단옷 이곳에서 속에 자네와 숨겨진 함께 공허함을 밥을 깨고 먹으니 정직한 진수성찬이 땀방울의 따로 생명력을 찾아 금기를 넘은 한 여인과 머슴의 뜨거운 전설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불방망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골 만석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대감댁의 외동딸 서희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며 자랐지요. 그녀가 입는 비단은 눈이 시릴 정도로 고왔고 상위에 오르는 산의 진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희의 눈동자는 언제나 초점을 잃은 채 먼 산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겹겹이 둘러쳐진 구중궁궐 같은 담장 안에서 그녀는 마치 화려한 새 장에 갇힌 이름 모를 새와 같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은 독처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화려한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하고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런 서희를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입을 뗐습니다. 애기씨, 사람은 본디 발바닥으로 흙을 밟고 제 손으로 땀을 흘려야 진정한 삶의 단맛을 아는 법이옵니다. 저기 담장 밖 세상을 보시지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양반네들 속에서 어찌 생기가 돌겠습니까? 흙을 일구는 이들의 거친 손마디에 오히려 진짜 인생이 들어있는 것이랍니다. 유모의 말은 서희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가문의 권세를 이어가기 위해 서희에게는 이미 혼담이 오가고 있었는데 상대는 글 공부밖에 모르는 병약하고 오만한 선비였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와의 미래를 생각하면 서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서희는 뒷마당을 지나다 낯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 돌쇠가 우통을 갈기갈기 벗어젖힌 채 장작을 패고 있었던 것이지요. 햇살 아래 구리빛으로 빛나는 그의 등 근육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렸고 그가 휘두르는 묵직한 도끼날에는 거침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퍼! 퍼! 소리와 함께 굵은 통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두 동강이 났고 돌쇠의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굵은 땀방울은 대지를 적셨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생명력, 그리고 그가 쥔 도끼자루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마치 거대한 절구공이와도 같은 그 육중한 힘에 서희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양반의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희의 머릿속은 온통 돌쇠의 잔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양반 가문의 금지오곡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과 도리를 수없이 되새겨 보았지만 낮에 본 그 터질 듯한 근육과 거친 숨소리가 자꾸만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침소의 비단 이불은 차갑게만 느껴졌고 서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본능이 이성을 이기는 순간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하는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헛간, 볏짚 위에 잠든 돌쇠의 곁에 서희가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서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육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불기둥과 같았고 서희는 그가 가진 남다른 불방망이 같은 기운의 실체를 마주하며 평생을 억눌러온 금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죽어있던 서희의 영혼의 뜨거운 불씨를 지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서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수시로 헛간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며 물러서던 돌쇠도 서희의 진심 어린 갈망을 느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서희에게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땀 흘려 얻은 산나물의 맛을 가르쳐 주었고 가식 없는 웃음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헛간의 볏짚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교감을 쌓아갔습니다. 서희는 이제 시집가는 것도 화려한 장신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헛간 청소를 돕거나 돌쇠가 산에서 해온 투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활력을 얻었습니다.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죽어있던 눈동자는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 대감댁 외동딸이 밤마다 헛간에 박혀 산다는 기묘한 소문이 종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곧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략결혼 상대였던 오만한 선비가 서희를 찾아온 날 서희는 차갑고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그 비겁한 문장보다 헛간의 볏짚 냄새가 더 좋소? 서희의 선언은 가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대감은 복수심에 눈이 먼 예비 신랑과 함께 한밤중 헛간을 급습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헛간에서 돌쇠는 현장을 들켰고 대감의 불호령 아래 장정들에게 붙잡혀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서희는 가문의 수치로 몰려 방 안에 감금되었고 돌쇠는 멍석마리를 당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대감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고함을 쳤습니다. 저 천한 머슴놈의 불방망이 같은 힘이 내 딸을 홀린 요술임이 분명하다. 당장 관가로 넘겨 극형에 처하라. 서희는 닫힌 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것은 돌쇠의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선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양반 사회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정직한 땀이 빚어낸 생명력 그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가로 끌려가던 돌쇠 앞을 가로막은 것은 비단옷을 찢어버리고 나타난 서희였습니다. 그녀는 모여든 마을 사람들과 대감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힘은 요술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매일같이 땀 흘려 일군 정직한 노동의 결실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가문과 명예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거친 손마디가 세상을 살립니까? 서희의 일갈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무명옷을 입고 돌쇠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감은 딸을 내쳤지만 서희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쇠와 서희는 마을 변두리의 척박한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강인한 체력, 그 불방망이 같은 힘은 이제 헛간에서의 비밀스러운 기운이 아니라 거친 땅을 가르고 씨앗을 심는 쟁기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서희 역시 비단 대신 흙을 묻히며 돌쇠의 곁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정직한 노동은 배신하지 않았고 몇 년 뒤 그 황무지는 마을에서 가장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농장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석양이 붉게 물드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희와 돌쇠의 품에는 부모를 닮아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들이 안겨 있습니다. 이제 서희의 눈에는
공허함 대신 삶에 대한 충만한 긍지가 서려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는 정직한 노동에 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불방망이 전설은 그렇게 땀과 사랑의 결실로 남아 대대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